이제 기말고사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1학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먼저 좀 우려스러운 게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고 수행평가도 보통 2번 봐야 되는데 1번으로 끝냈고 시험도 1번이고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 1번에 많은 점수가 걸려있고 기말고사 1번에 많은 점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좀 못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우울해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제 이번 주가 시험 기간주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할까 아니면 계속 진도를 나갈까라고 고민했었는데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시험 대비용으로 조금 주요 체크 포인트를 좀 포인트를 짚어주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하는 수업을 잘 듣고 시험 준비를 이번 주에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시험을 잘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등급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그래서 절대 점수가 중요하지 그 절대 점수, 상대 점수 말고요. 절대 점수가 중요하지 등수보다는 점수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듣고 하나씩 메모했다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객관식 24개, 주관식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노트 위주로 책 내용도 좋지만 노트의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노트 위주로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거고 그러면 노트에다가 잘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 위주로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더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책을 보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띄워놓고도 말씀드리고 말로도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책이랑 노트랑 이렇게 옆에 펴보세요. 책이랑 노트랑 이렇게 펴보시고 일단 2학년 2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반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가 1반하고 3반, 4반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반한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뭘 했는데 2반 노트 기준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 사람들은 2반의 그 날짜의 앞뒤 노트를 찾아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면 그 4월 18일 날 노트 보세요. 노트 4월 18일 날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세란 뭐냐, 세금이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개관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시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노트에 4월 21일 이제 4월 21일에 우리가 부가세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죠? 기초에서 A, B, C 쭉 나오는 거 했었습니다. 자, 그거랑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요. 그거랑 5월 13일 4월 21일이랑 5월 13일에 노트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5월 13일은 사업자들의 부가세 과세 방식권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부가세 과세 방식 2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밑에 4월 20일 날 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려고 한번 다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4월 21일 내용과 5월 13일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가세 흐름이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객관식 1번부터 7번까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7번, 7개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7개나. 그래서 그걸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다면 내가 노트 정리가 좀 부실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친구한테 빌릴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공부한다면 책 45페이지 밑줄 그은 거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그 부가세 특징 있죠. 48페이지 그 내용 45페이지랑 48페이지 그 다음에 49페이지 연습 문제까지 그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문제를 풀면 그걸 딱 보시면 그 7가지를 대비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노트가 없으면. 아니면 선생님 기존에 했던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회계의 신이라고 쳐서 거기 부가세 기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제목을 클릭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빨리 듣기로 하면 한 20분이면 듣습니다. 그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 정리 끝났고 그러면 이제 8번부터 보면 저기 4월 넷째 주 한 거 사업자의 분류라고 있어요. 날짜로는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날짜를 보시면 노트북 지금 보시고 계시죠? 보면 거기 사업자의 분류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그 다음 일반은 개인과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과 법인 나누고 그 다음에 간이로 나누는데 간이는 어떻게 돼야 간이다? 조건이 기본적으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4,800만 미만.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책으로는 페이지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과세자 그래서 밑줄 그는 게 있어요.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됐고, 그러면 벼룩이다, 뭐 구멍가게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야. 세금도 적게 내야 되고,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여러 번 낼 걸 한 번만 내고, 이런 식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간이랑 개인이랑 법인 구분하는 거,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8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넘어가면, 9번째로 넘어가면, 4월 5째 주, 5번째 주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로는 4월 28일, 4월 28일 보면 4월 28일 거기에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 2 그래가지고 과세 기간이라는 것을 노점했어요. 과세 기간. 거기에 우리가 표로 그렸고 그림으로도 그렸어요. 그죠? 표로 그렸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그죠? 신규 사업자가 망했을 때 언제가 과세 기간이냐? 기본적으로 법인이라고 따지면 1년을 몇 개로? 4개로 쪼개죠? 전체로 2개로 1기, 2기로 쪼개는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이렇게 쪼개잖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쵸?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일반 과세 사업자다. 그 사람의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며칠이냐? 라고 하면 며칠이에요?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근데 요 1기 과세기간의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7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법인의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냐? 12월 31일. 2기 과세기간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 납부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세기간 잘 보시고, 개인과 간이는 달라요. 그 다음에 법인도 다르고, 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신규 사업자, 폐업자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9번째였어요. 자, 그거 책으로 본다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책 51페이지에 제일 밑에 과세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밑줄 그은 거 있고, 그 부분을 잘 보시면 9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째는 책으로는 52페이지, 53페이지, 52페이지고, 그 다음에 노트로는 4월 5째 주 제일 밑에 보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날 보면 5월 7일 지금 2학년 2반 거 노트로 위주로 합니다. 5월 7일 다른 시간표에 든 사람들은 앞뒤로 찾아보세요. 노트 5월 7일 앞뒤로. 자, 보면은 용역의 공급 있고 그 전주에 재화의 공급을 했어요. 그쵸? 재화의 공급, 물건 판 거, 용역의 공급, 서비스를 판 거죠. 그러면 세금을 10% 뜯어다가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거야. 그럼 어떤 게 용역이고 어떤 게 재화냐 구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은 그쵸? 용역은 뭐 어떤 게 하냐? 좀 특이한 거,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은 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이런 것들이 용역 공급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해서 과세한다.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을 해서 과세한다. 이런 말이 없었잖아. 그치? 왜? 과세를 포기한다고 그랬잖아. 간주 공급은 어디에만 있었어? 재화의 공급에만 있었죠? 재화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고, 물건을 파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거나 내가 쓰거나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용역 공급은 그런 거 없다. 왜? 나라에서 모른다라고 했어요. 서비스니까. 자, 그런 부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0번째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째는 간주공급 부분인데, 간주공급은 5월 13일 날 나와 있어요. 5월 13일 날.
5월 13일이 아니고 5월 18일이네요. 자, 5월 18일로 볼게요. 자, 책으로는 53페이지예요. 책으로는 53페이지고 노트로는 5월 18일 날 때 간주 공급을 총 6가지 했고 기본적으로 그 6가지는 전부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업자들한테 기존에 돌려줬던 매입세액을 뜯어내는 컨셉이야. 뜯어내는 컨셉. 근데 마지막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직매장 반출은 사업자를 도와주는 컨셉이라고 했어요. 기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서 사업자를 도와주는 컨셉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다 알아야 되고 요거는 좀 예시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10번째는 뭐냐면 그것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트에 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그 유지 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비영업용은 뭐냐,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는 뭐냐, 이렇게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8인승 이하면 소형승용차고 뭐 오토바이 이륜차도 소형승용차다. 근데 선생님은 오토바이는 소형승용차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쌤에게 조금 어려워요. 쌤에게는 말 문제가 좀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 택시나 운수업이나 택배, 렌트카 이런 데는 전부 다 차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야. 그런 것을. 근데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어도 되는 사업들한테 차를 산다 그러면 세금 안 돌려주겠다, 간주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와 면세를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 가기 전에 그 밑에 노트 정리해 보면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가 있잖아요. 그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예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 공급은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주거나 이런 거예요.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 주거나 불특정 다수한테 주거나 이런 게 사업상 증여인데 그거 줘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작업복, 작업목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공유성 차원에서 직원한테 줘도 된다. 그런 거 뭐 개인적 공급을 안 볼게. 그 다음에 경조사비, 그쵸? 경조사 할 때 10만원 상당의 제화. 하이마트에서 너 생일이야? 하이마트에서 너 생일이야? 그냥 조그마한 10만원짜리 뭐 하나 줘도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거야. 뜨주리에서 케이크 그냥 직원한테 생일이어서 줬다, 괜찮다라는 거라고. 원래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상 주겨도 예외되는 게, 원래 남한테 주면 안 돼요. 근데 예외되는 게 있어요. 견본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견본품, 그 다음에 뭐 광고 선전용품품, 증정품,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같은 것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1시간 더 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서술형 부분만 다시 정리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걸 하고 일단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로 넘어가면 거기에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라도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공급 시기가 객관식에 이번에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공급 시기 문제인데 그거는 책으로는 어디에 있냐면요. 책으로는 56페이지에 있어요. 책으로는 56페이지에 공급 시기라는 게 있고 거기에 양가로 2번 그거 중에서 밑줄 그은 게 객관식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게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보면 거기 영세율과 면세의 흐름에서 선생님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ABC 세 가지 비교해 놓은 게 있죠. 우리 수행평가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그거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거기에 6월 3일로 넘어가면 6월 3일에 보면
면세 대상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적어놨잖아. 그래? 그 적어놓고 선생님이 욕하면서 적었던 거 있잖아요. 그 면세 대상을 몇 개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면세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냐면 서민들한테 똑같이 우리 부가세 10%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 써도 10%, 내가 돈 써도 10%, 부자가 돈 써도 10%, 가난한 사람이 돈 써도 10%. 그런데 다 똑같이 돈 쓸 때 10%를 쓰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살 때 나는 11,000원 줘야 돼. 그러면 그 1,000원 더 주는 걸 나는 부담스러워. 근데 부자들은 안 부담스러워. 1,000원 같은 거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부담스러워. 같은 1,000원이어도 부자들한테는 1,000원이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서민들한테는 그 1,000원이 큰 돈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역진성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돈 적게 버는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걸 역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쵸? 근데 역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물건에다가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들은 세금 안 걷게 라는 게 면세인 거야. 세금 안 걷게. 그러면 이렇게 면세 품목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들, 면세 품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을 좀 외워줘야 돼요. 외워줘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면세인 거야. 근데 그 기준이 19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탄 이런 건 지금 안 쓰잖아. 70년대에 썼잖아, 서민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면세다.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 몇 가지 좀 암기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여기에 미가공 식료품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지. 가공되지 않았다는 거지. 미가공, 가공되지 않았어. 가공은 열처리, 화학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구웠거나 아니면 화학처리, 조미료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 좀 맛있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리된 걸 네가 사 먹니? 네가 조리 안 됐고 그냥 조리된 걸 사 먹으면 너는 과세할 거야. 근데 조리도 안 된 거 그냥 생으로 된 걸 사 먹으면 그런 것은 다 면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 식료품이라는 것은 농축수 임산물이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합니다. 면세. 그 다음에 뭐 수돗물은 면세, 생수는 과세, 연탄, 무연탄,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뭐 생리대죠. 이것도 전부 다 면세. 아이언 기저귀도 면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 운송 용역이죠. 여기에 운송 용역.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시내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뭐 그냥 일반적인 뭐죠 그거? 철도 이거 기차, 일반적인 기차 이거 전부 다 면세인데 기본적으로 빨리 가는 거나 떠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가는 KTX나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전부 다 과세예요. 과세고. 그 다음에 우등고속은 과세고, 전세버스 과세고, 택시, 렌트카 다 과세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교육은 면세인데 이 중에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학원은 전부 다 과세다. 그 다음에 병원도 기본적으로 면세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해주는 건 면세인데 그 중에 성형수술, 미용 목적으로 얼굴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미용 목적의 성형은 과세가 아니고 과세다. 과세. 아파야지만 돼. 몸이 아파야 되는데 얼굴 못생긴 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고, 광고는 과세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운동 경기 있잖아. 우리 기아 경기, 그 다음에 하마 이렇게 운동 경기들 예매하는 거 전부 다 과세예요. 과세고, 영화표 당연히 과세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과세야. 안 하고 싶은 게 면세예요. 안 하고 싶은 걸 하라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도니까 안 하고 싶은 걸 하라라고 하니까 세금 안 걷게 좀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야. 그런 취지로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비직업 운동 경기 있죠? 거기 비직업 운동 경기 그런 거예요. 뭐 기아 타이거즈 이런 것은 비직업이나 직업이잖아. 운동 선수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표도 면세. 근데 수집용은 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권도 면세. 자, 토지의 공급 면세네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 잘 보셔야 된다. 뭐 다음 중 과세되는 것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면세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내버스는 면세, 오케이, 면세. 그 다음에 약국에서 파는 약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 이런 것은 다 과세예요, 과세. 약사가 만들어주는 것은 면세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시중에 나온 약, 그리고 요즘에 감기약도 편의점에 팔잖아. 그런 건 전부 다 과세야. 과세. 정리가 돼. 시내버스 면세. 판매약은 과세. 그 다음에 생수 과세. 스파게티는 뭐겠어? 우리가 안 배운 건 다 과세예요. 스파게티는 과세. 그 다음에 전세버스 과세였어. KTX 과세.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나 한화의 운동 경기는 전부 다 과세. 그 다음에 핸드폰은 뭐겠어? 당연히 과세지. 갖고 싶잖아. 세금 내고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택시 과세였고, 그 다음에 CU에서 사는 삼각김밥 당연히 과세지. 당연히 과세야. 그 다음에 우표는 면세였고.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줘야 돼. 자, 정리됐죠? 그리고 이제 노트 그 뒷페이지를 보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어. 그쵸? 영세와 면세의 비교의 표. 아까 ABC에서 영세, 면세 구별했지? 그 비교한 표. 요게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이건 어떤 시험에도 나와요. 국어를 낸다면. 어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지금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 광업은 어디에 사업장이냐? 우리가 쌤 예전에 설명할 때 광업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산이 있다. 이런 거 했었어. 어디 있다가 세금 내야 되냐 이런 거 했었지? 사업장은 왜 중요하냐면 어디다가 세금 내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 사업장, 가게가 있는 주관 세무서에다가 세금 내거든. 어디에 세금 내냐가 결정되니까 사업장이 중요하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무인 자판기업 이렇게 쭉 적어놨었잖아요. 자, 그거 어디가 사업장인지를 알아야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잘 구분해줘야 돼. 부동산 임대업은 어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요거 했었어.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개인은 업무총괄장소다. 이렇게 했었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 노트로 또 옆에 가보면 자, 노트로 옆에 가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나와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단위 과세는 뭐냐면 원래 사업장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는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 또 두 개가 있으면 각각 등록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등록하는 게 원칙. 두 개가 있으면 각각 등록해.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각각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귀찮잖아요. 세금 신고 납부하기가. 그래서 신고 납부하기 귀찮으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만든 거야. 자, 거기서 그 주요 내용들 잘 보셔야 되고 그 내용들 헷갈리지 않는 거 잘 보시고 헷갈리는 거 잘 보시고 거기 사업장 등록은 본점이냐 지점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 지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선택 못해. 본점에서만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 20일 이전에 신청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객관식에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따로 시험 문제 또 나온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하고 장사를 해야 되겠지? 장사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몇 자리야? 10자리 거기 노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변동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 고쳐졌으면 고치세요. 사업자 등록에 등록증 발급이 내가 신청을 하면 3일이었거든요. 근데 7월 1일부터 여러분이 시험 보는 기준으로부터 7월달부터 2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우고 2일로 바꿔놔야 돼. 안 바꿔준 사람들 지금 바꾸세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왔는데 상대방이 조금 이상해. 세무서에 보기에 사기치는 것 같아. 그러면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7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업 신청이 아니고 개시일로부터 내가 오늘 개업할 거야. 이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 맞아요. 벌금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제 6월 책으로는 어디냐면 사업자 등록이 65페이지에 있어요. 책으로는 65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쭉 보시면 돼.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나왔고 사업장 총괄 납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63페이지에는 사업장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책으로는 73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있죠? 아까 쌤이
책으로 언급 안 했는데 그 부분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보면 우리가 표를 적어놨어요. 노트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매출했다는 거고,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야. 세금을 뜯어다가 내야 된다는 항목들.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세금 안 낸다는 항목들이겠죠. 그건 다 이유가 있었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회계교실에서 찾아보면 된다. 보시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로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진짜로 중요하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만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는 주관식만 따로 정리할게요. 자, 거기에 그 과세표준 계산 특례라고 있어요. 노트에 과세표준 적용 특례 있어요. 그 날짜로는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있어요. 자, 거기에 객관식만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라고 있어요. 노트 정리해놨어. 그렇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거기에 노트 정리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있고 그 식 중에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기준 금액을 정할 때 순서가 있대요. 기준 금액 정할 때 순서가 1번부터 5번을 쭉 적어놨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 순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객관식으로 순서를 뒤집어 놓고 올바르게 나이라는 것을 찾아라 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동산 임대용역이나 간주공급 과세표준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안 됐어요. 중요한데 조금 시험 문제 안 됐으니까 이건 나중에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별도로 또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17일 날로 갈게요. 6월 17일 날. 지금 책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해주는데, 책은 몇 페이지냐면 81페이지에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81페이지에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거기에 82페이지에 나오는 그 부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 이 부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7일, 로투 기준으로 6월 17일 날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했어요. 그죠? 대손세액 공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증 시험에도 엄청 중요하게 나오고 우리도 당연히 시험 문제 냈겠죠. 어떤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부가세 문제, 어떤 시험 문제에도 대손세액이 나온다. 얘는 주관식으로 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좀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손이라 하면 외상매출분 등으로 못 받은 돈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맞겠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때나 확정 때나 둘 중에 신청하면 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언제만 해야 돼? 확정 때만 해야 돼. 우리 뒤에서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요거는 예정 때, 확정 때 다 하도 되지만 얘는 확정 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대손세액은 얼마예요? 세금 돌려준 세금 110분의 10 곱해낸다고 했어. 네가 낸 금액에 뭐든지 110분의 10을 곱하면 그게 부가세가 나오는 거야. 부가세가. 그 다음에 대손 사유를 좀 알아야 돼. 어쩔 때 못 받냐? 어쩔 때 내가 못 받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상대방이 죽어버렸거나 파산했거나 소멸시효됐거나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소액 채권 거기에 좀 바꾸세요. 요거 좀 바꿔야 돼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소액 채권이 6개월이 지난 20만원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여러분들 책에는 노트에는. 근데 바뀌었어. 30만원이야.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30만원으로. 그래서 정정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20만원 나온다. 그럼 틀린 거야. 오케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 가산하거나 매출세액이 차감한다.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시고, 이해 안 되면 회계시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객관식 마지막이 되겠네요. 거기 매입세액 불공제, 그 다음 페이지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해서 1번부터 8번 쭉 있습니다. 8가지.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안 돌려준다. 원래 세금계산 있으면 매입세액 돌려주잖아. 근데 이건 안 돌려준다는 상황이에요. 8가지는 암기해줘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밑에 있는 4, 5, 6, 7, 8이 제일 중요해. 4, 5, 6, 7, 8. 그거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아무튼 암기해줘야 되고, 그 중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에서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거 있어요. 노트에. 그쵸? 책에는 없을 거야. 노트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어요. 네 가지. 너랑 나랑은 언제 얼마 들고 있었잖아. 그 부분 당연히 객관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했네요. 이렇게 했으면 다 했고, 그 마지막에 말한 선생님 매입세 불공제 내역, 그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아마 그 책에는 없을 거예요. 책에는 없을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책이 없는데 노트에 안 적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에 회계시 쳐가지고 그때 수업했던 거 확인해야 된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29일 뭐 의제 매입세액 나오고, 최근에 했던 거 재계산, 그 다음에 안분계산, 뭐 신용카드 이거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계산하는 문제로 좀 서술용으로 낼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온라인 시간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쌤이 풀면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지금 오늘 한 거는 객관식만 서술하는 거예요. 객관식만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했던 거 잘 보시고 정리하시고 꼭 90점 이상, A등급 이상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이러고 있고, 요즘 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대답도 안 하는데 자신감이라도 좀 얻게 여러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언급해 줬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1학기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족하길 바랐고, 이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 조금 해설해 주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수업을 듣고 EBS에서 듣고 이거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유튜브에다가 회계실 치고 최근 강의 클릭하면 다시 한번 멈춤 하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